일단 저희 회사가 현재 리모트 워킹을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네, 리모트 워킹이 워낙 관심을 좀 가지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 개개인으로서도 관심이 많고, 네, 회사로서도 이제 기업으로서도 지금 관심이 많은데, 저희 쪽에서도 이제 리모트 워킹 관련해서 많이 지금 회사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마침 또 제주다움에서 이제 제주다움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제주 살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참여하게 돼가지고, 그 제주다움을 참여해가지고 겪었던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걸 토대로 지금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일단 한 달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뭐 리모트 워킹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저로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플레오토라는 회사에서 지금 웹사이트 쪽 관련해서 유지보수 및 개발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뭐 자바스크립트 외에 뭐 클라이언트로 또 C샵이라는 언어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앞서서 네, 목차는 대략 이렇게 있고, 일단 앞서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뭐 옥션, 뭐 지마켓 이런 오픈마켓하고 종합몰, 뭐 소셜 이런 여러 가지 쇼핑몰들을 상품 관리 및 재고 관리, 뭐 주문 관리 이렇게 100개 이상의 이제 쇼핑몰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리모트 워킹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업무를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떻게 팀원들과 진행을 했고, 그런 거 이제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어떤 업무인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개발은 일단 저희 회사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SI, 이제 시스템 구축하는 영역하고, 이제 SM, 시스템을 운영하는 영역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신규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이미 기존에 서비스가 되어 있는 거를 유지보수 작업을 하느냐,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다움 통해서 이제 리모트 워킹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던 업무는 이제 SI 쪽보다는 SM 업무가 이제 비중이 많이 있었고, 물론 SI도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신규 개발 뭐 비율로 따지자면 한 20%가 신규 개발이고 나머지 80%가 이제 유지보수 업무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유지보수를 하면서, 사실 유지보수라는 게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같은 팀원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한 건데, 일단 그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리모트 워킹이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먼저 개발 환경이 먼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개발 환경이라는 게 뭐 서버도 그렇고 작업할 수 있는 게 사무실 내에서는 이제 방화벽 같은 게 다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접근이 가능한데, 리모트 워킹을 하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보안적인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VPN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됐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이 한 총 3명 정도 있었고요. 저 포함해서 3명 정도 있었고, 이제 시니어급 개발자 저 포함해서 2명, 이제 주니어급 개발자 1명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SM 업무가 주 업무다 보니까 저희 하고 있는 업무가 쇼핑몰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동을 하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옥션하고 연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옥션에 상품을 등록을 하는데, 뭐 기존에는 상품의 이미지를 하나만 등록이 가능했었는데 갑자기 정책이 변경이 되면서 이미지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서비스에 맞게 같이 대응을 실시간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쇼핑몰에 연동되고 있는 쇼핑몰이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저희 주 업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개발자뿐만 아니라 실제 CS를 담당하는 운영지원팀 분들이랑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그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의논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리모트 워킹을 하면서, 사실 제가 리모트 워킹을 회사에서도 처음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처음 접하는 건데, 한 2주차까지는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리모트 워킹을 해야 되고, 사실 또 리모트 워킹을 하려면 당연히 인턴이 돼야 되는 곳을 찾아야 되고, 만약 내가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카페도 찾아야 되고, 그런 조용한 환경에서 또 일할 수 있는 데 찾아야 되고, 그런 고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일이 된 것처럼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난 이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근무하려고 이제 제주도 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막상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았고 내가 준비를 또 미처 못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제 업무적으로 협업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주마다 팀원분들하고 이제 회의를 이제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근데 제가 이제 자리에 떠나 있으니까 뭐 스카이프 통해서 이제 그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이제 그 회의를 진행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업무는 일단 실시간 대응이 일단 우선이고, 사실 신규 개발 업무보다는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를 안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업무다 보니까, 일단 레드마인이라는 협업 툴을 먼저 이용을 했는데요. 그 레드마인 협업 툴을 통해서 일단 일감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사실 이제 리모트 워킹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제 9시에 출근하고, 일반적으로 9시에 출근하고 6시까지 이제 업무를 봐가지고 그 시간 내에 이제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리모트 워킹을 하게 되면 이제 0시부터 24시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그 시간 내에 어떻게 업무를 하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실시간 대응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리모트 워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저희 팀원분들이 시작한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이 똑같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돼가지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리모트 워킹을 한다고 해서 뭐 낮에는 업무를 안 하고 뭐 밤에는 업무를 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업무에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해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업무 진행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단 레드마인이라는 협업 툴을 써가지고 내 오늘 할당량의 업무들을 일단 리스트업 한 다음에 지금 바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업무들은 바로바로 진행을 해주고, 만약에 내가 이게 지금 낮에 대응을 안 하고 좀 어느 정도 여유 시간이 있다, 그런 거는 따로 리스트업을 해두고 내가 여유 있을 때 뭐 저녁이 됐든 새벽이 됐든 그런 업무 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일단 어려웠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업무가 일단 웹사이트 기반으로 된 솔루션도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된 솔루션도 있는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이제 단넷 기반으로 저희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사용자 PC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사용자들마다 이게 어떤 PC엔 되고 어떤 PC는 안 되고 이런 문의들이 종종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개발자 분들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고객분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직접 원격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제일 문제였던 게, 리모트 워킹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문의하시는 업체분들도 당연히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문의한 시간대들이 이제 업무 시간 뭐 9시부터 6시 이내로 이제 업무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리모트 워킹 한다고 이제 좀 낮에는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업무 시간에 즉각 대응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주니어 개발자분도 저랑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뭐 그분 선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저랑 같이 얘기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는 게 같은 사무실 내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바로 의사소통도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진짜 리모트 워킹을 하면서 어떤 게 도움이 됐고 어떤 게 도움이 안, 이런 부분은 어려운지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아마 장점을 제가 정리를 간략히 해봤는데, 일단은 리모트 워킹이 일단 크게 장점은 업무 시간의 유연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자기 역량을 제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은 각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낮보다는 저녁, 새벽 때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집중도 잘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리모트 워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내가 이제 어떤 시간에 업무를 할 건지 어떤 시간에 자기 관리를 할 건지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모트 워킹 업무 시간 유연성이 리모트 워킹이 이제 크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제 일하는 게 좋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진짜 혼자 좀 약간 고독하게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자기가 좀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근무 환경이 이제 리모트 워킹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출 비용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회사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사실 제가 대중교통이 한 30-40분 정도 이제 걸리는데, 이게 30-40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닌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좀 큰 시간이 될 수가 있잖아요.
뭐 그 시간 내에 뭐 내가 책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뭐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리모트 워킹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뭐 전날 뭐 늦게까지 일을 한 다음에 뭐 다음 날은 좀 늦게 일어나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이제 따로 출퇴근할 이제 회사가 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 비용도 절약이 되고, 뭐 대중교통 이제 이용료도 따로 안 들고. 근데 이게 장점뿐만 아니라 제가 느낀 단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신규 개발이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신규 개발은 어차피 주어진 일정 내에서만 완성을 하면 되는 거고, 사실 그 일정만 지킨다고 하면 뭐 리모트 워킹을 해도 크게 문제 없이 소화가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리모트 워킹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업무를 하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실시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걸 즉각 대응을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과연 리모트 워킹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팀원분들하고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한 2주차까지 많이 방황을 하고 이제 3주차부터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프로세스를 잡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마침 리모트 워킹이 끝나가지고 사실 이게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사실 해결을 잘 못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잘 못해가지고 많이 아쉬움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약간 네트워크 환경이라는 게, 제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분들 뭐 세미나라든가 그런 자리가 많이 많은데, 제주도에서 제가 일하면서 느낀 게 이게 개발자 세미나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개발자는 물론 자기가 개발을 직접 공부하면서 자기 스펙을 능력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개발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떤 환경으로 개발을 해왔는지, 그런 네트워킹 환경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리모트 워킹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해서 이거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개개인별로 이제 제주도 페이스북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페이스북 통해서 이제 개발자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그 개발자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이게 제주도에서는 이제 개발자 세미나라는 게 많이 없던데 혹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쭤봤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들 하시고, 아니면 뭐 주최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막상 한다고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협조적으로 많이 오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고, 세 번째로 이제 자기 관리가 좀 큰 문제라고 하는데, 리모트 워킹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에 대한 제약이 어느 정도 제약이 없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이라면 이제 나태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모트 워킹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기존 회사 다닐 때는 뭐 아침 8시 일어나서 뭐 30분 씻고 40분 이제 출근하고 회사 가서 이제 업무하는 방식이 어떤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리모트 워킹 하면서 이제 근무 환경이 바뀌고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고 어떻게 보면 주변을 의식할 필요 없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얼마만큼 그 시간을 활용해 하냐에 따라 그거를 자기 관리가 잘 되냐 안 되냐 관건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단점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한 달간 리모트 워킹을 하면서 느꼈었던 건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진짜 신규 개발을 하면서 일정 내에 나 혼자서 개발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팀하고 협업을 하면서 즉각 대응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냐. 사실 그런 거를 보다고 하면 리모트 워킹은 사실 SM이랑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내가 0시부터 24시까지 그 시간 내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진짜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악화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리모트 워킹은 잘하면 좋지만 오히려 자기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네, 답은 아니지만 얻는 게 낫다. 느낀 거는 일단은 리모트 워킹 하면서 제가 어떻게 업무를 잡아야 되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갖고 가고 다른 팀하고 협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분명히 같이 저랑 협업하신 분들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같이 일하는 주니어
주니어급 개발자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한 달간 제가 리모트 워킹 하면서 혹시 불편했던 거나 아니면 좋았던 거 있었느냐 말을 하니까 이제 단점부터 먼저 말하던데, 일단 자기가 얘기할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이제 3명인데 한 분이 뭐 연차를 쓰거나 잠깐 자리를 비우면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 주니어급 개발자 먼저 보고, 주니어급 개발자 선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시니어급 개발자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리모트 워킹을 하다 보면 이게 외부에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뭔가 메신저를 보내도 즉각 답변이 안 오고, 하지만 지금 CS 업무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서비스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던 게 이제 그런 거를 그나마 좀 최소화를 하려면 문서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해결하는 게 제일 빠를 테고, 다만 근데 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자리에 없거나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당연히 회사에서 문서화를 해서 뭐 주니어급 개발자분이 그 문서를 보고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회사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좀 레거시 환경도 많고, 그러니까 문서화도 안 된 상황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업무하는데 많이 불편함을 느꼈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좀 보완하고자 저희가 이제 환경을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도 많이 바꾸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화를 지금 중점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문서화라도 잘 되면 그래도 SM 업무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그게 100%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팀원분들이, 같이 일하시는 팀원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문서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 회사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일단 저희가 지금 아직 리모트 워킹을 하고 있진 않고 지금 그런 지금 도입 과정에서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유 출퇴근 제도도 지금 이번 달 내로 아마 시행할 예정이고, 지금 저희가 지금 정해진 좌석이 아니고 이렇게 사무실 내에서 따로 이제 업무할 수 있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자유롭게 업무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을 하면서 리모트 워킹에 관련해서도 사전에 많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고요. 네, 겪고 있습니다. 그 리모트 워킹을 하면서 근데 제가 느꼈던 것 중 하나인데, 이게 사실 제 업무가 지금은 제가 따로 부서를 이동해가지고 사실 지금 신규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게 과연 이게 진짜 내가 리모트 워킹을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이게 도움이 되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기업은 결국 어차피 회사에서 당연히 이득을 봐야 되고, 리모트 워킹을 함으로써 개개인별로 인사이트가 돼야 되고 회사로서도 좋아야 되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겪어보니까 이제 리모트 워킹이 과연 진짜 내 업무에 적합한가, 그런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리모트 워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 리모트 워킹을 하게 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지금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혹은 직원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진짜 이분이 하고 있는 업무가 진짜 외부로 가가지고 적합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리모트 워킹을 할 수 있는 건지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분들 중에 이제 2분 정도 리모트 워킹 한 달 정도 이제 같이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분들도 이제 처음 하시는 거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제가 따로 여쭤봤었는데, 진짜 한 달 동안 리모트 워킹 하면서 뭐 진짜 잘 헤쳐나갔냐, 일 업무를 지장 없이 잘 했었냐 얘기를 했었는데, 한 분은 이제 리모트 워킹이긴 하지만 사실상 뭐 카페나 숙소 내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다른 데 이동 안 하고 업무 시간 똑같이 근무를 계속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하면 이게 집에서 근무하나 회사에서 근무하나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먼저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과정에 앞서서 이제 내가 리모트 워킹 했을 때 팀원분들하고 협업하는 부분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이제 제주 리모트 워킹 하면서 뭐 장점 및 단점, 뭐 시행착오 등 겪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리모트 워킹 준비하시거나 뭐 이제 그런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트 워킹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따로 이제 관련 자료들을 좀 참고하면서, 만약에 지금 현재 회사가 리모트 워킹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다음에 또 리모트 워킹을 하게 되면 좀 더 보완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